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했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관련된 내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기자, 오늘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주요 선고 내용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오늘 선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를 보면 오전 10시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졌는데요. 두 사건 모두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이 탄핵안 소추안이 발의된 지 98일 만의 결론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고 이창수 등 검사 3명도 오후에 바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은 이제 11시 조금 전인 시간에 11시가 좀 지난 시간이었죠. 그때쯤 이제 검사 결과를 받고 이제 선고를 받은 뒤에 오후 1시 30분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겠다고 현재 기자들에게 알린 상황입니다. 그 출근 장면도 저희 연합뉴스TV에서 취재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헌재 판단,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국회 측이 제시했던 탄핵 소요 사유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 이 부분인데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이었는데 헌재는 이 발언의 단편적 구절에 국한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에 살펴봤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성실한 감사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어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포기한 취지는 아니다, 그렇게 보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이뤄졌냐, 이것도 쟁점이 됐는데요.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감사여서 위법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권익위원장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네. 네, 이어서 헌재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그 안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이 역시 위법 유지를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감사원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는데 이에 대해서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 거부에서 일부 위법은 인정했습니다. 일부를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네, 예. 맞습니다.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감사원이 거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 감사원장이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 위반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봐서 결론적으로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국회가 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하면서 적은 탄핵 소추안 사유들은 대부분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위법이 확인되긴 했지만 그것 또한 파면할 정도의 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최종적으로 기각의 선고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기각 사유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갔던 것이 이 검사들의 주로 탄핵 사유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네, 검사 탄핵 사건의 쟁점은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먼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 그리고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사실 내용을 알렸는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먼저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해서 살펴보면 검사 측이 김 여사 쪽이 지정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로 출장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이 특혜냐,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논란이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재판관들은 전례 비추어 봤을 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건 아니다. 또 수사 권한의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위법 소지는 없다고 봤습니다. 네. 그러나 한편 그 도이치모터스 수사 과정에서 좀 김 여사의 문자나 PC 기록을 살펴보지 않은 것, 김 여사의 공동 가공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라고도 밝혔는데, 그러니까 위법성을 판단하진 않았지만 의문점이 있다라고는 얘기를 했군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건이 일어난 지 상당 시간 지나서 추가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네. 추가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 수집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을 걸로 보인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예. 두 번째로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발언이나 또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재판부는 허위 보도 자료 내용은 없었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다만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하는 최재훈 담당 검사가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 휴대전화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을 두고도 브리핑 과정에서 코바나 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연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혼동을 초래했을 수는 있지만 명확히 인식해서 의도를 가지고 허위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일부러 기자 브리핑에서 허위 발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결국에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위법하지는 않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번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도 기각, 그러면서 전원 일치 판단으로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오늘 이 선고에서 이제 앞으로 남은 선고들도 이제 계속 관심을 가고 있는데, 가장 관심 있는 건 아무래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선고가 좀 예상을 깨고 일찍 나온 측면이 있는데, 재판부가 오늘 선고를 하면서 이 다음 선고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네, 오늘 선고를 하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14일이 유력하다는 전직 헌법연구관이나 법조계 시각이 사실상 있었는데 굉장히 희박해졌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를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써 최장 평일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늘로 그 평일가 마친 지 16일째이거든요. 네. 주말을 넘어가면 20일도 넘길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탄핵안 접수부터 선고까지도 최장 심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예. 전직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는 91일이 소요됐습니다. 네. 다음 주로 넘어가면 이제 아무래도 금요일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21일인데요. 이것도 전례에 비추어서 금요일에 선고를 한다면 주말 동안의 사회적 긴장이나 정치적 혼란 같은 것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요일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따라서 언제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통보할지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간이 길어지고 탄핵 심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이곳 헌법재판소 주변의 여론전, 그리고 이 헌재를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목소리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는 이제 오늘 선고를 끝냈지만 오후에도 계속 평일을 이어가면서 막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쯤 선고기일을 잡아서 공지를 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